네, 오늘 장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을 했습니다. 마감도 아주 좋았는데요. 자, 코스피가 1900선을 단숨에 회복을 했습니다. 2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07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2.93포인트가 오르면서 520.37로 520선 회복을 했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 8거래일 만에 1900선 회복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오전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탄력이 붙어주면서 빠르게 반등세가 나옵니다. 이머징 국가에 대한 불안감과 시리아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오늘 이런 대내외 악재를 잇고 반등세가 강하게 연출이 되면서 장중 1910선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업종별로는 IT 또 자동차 쪽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3포인트의 상승 흐름입니다. 1910선은 지켜내지 못하고 1900선 위에서의 장 마친 모습이죠. 1908선에서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합니다. 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오늘도 5거래일째 유일이 됩니다. 오늘 4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 강하게 보여주면서 이 지수가 반등세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강한 힘이 돼줬고요. 기관 쪽에서도 487억 원의 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매도 흐름이죠. 4천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며 장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 역시 힘들었습니다. 전일 1% 넘는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코스닥 역시 오늘은 반등세가 4일 만에 나와줍니다. 오늘 코스닥 520선 회복을 했는데요.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2포인트의 상승 흐름입니다. 520선에서 장 마쳤네요.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반등이 나온 가운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수급의 모습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200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33억 원의 매도세, 그래도 다행인 점은 기관 쪽에서 전일에는 매도 물량 좀 강하게 내놨는데 오늘은 매도량이 조금은 적습니다. 157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며 장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틀째 하락 흐름입니다. 전일 시리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나왔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달러화가 매수세가 좀 몰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원화 가치가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집니다. 7월 경상수지가 18개월째 흑자를 보이면서 오늘도 역시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틀째 하락세 보인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5원 50전의 하락입니다. 1,109원 9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2%대 강세가 나오죠. 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5거래일째 유일이 됩니다. 오늘 130만 원 위로 껑충 올라선 모습이네요. 134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막판 들어서면서 현대차가 약세입니다. 23만 9,500원에 현대모비스는 2%대 강세 지켜갑니다. 27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자, 한국전력이 2%대 강세입니다. 오늘 34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전일에도 좀 밀렸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밀리네요. 27,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자, 반면 LG화학과 신한제조는 1%대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일 강한 낙폭을 보였던 셀트리온 오늘도 시장에서는 7% 정도 급락 흐름이 나옵니다. 이 매각 우려감에 이틀 연속 하락세인데요. 오늘 53,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전일의 이 서울반도체 역시나 셀트리온과 비롯해 강하게 밀렸는데 오늘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줍니다. 서울시가 내달부터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LED 조명을 5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1%대의 반등세입니다. 37,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옷쇼핑이 2%, 이어서 간일 쪽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최근 4거래일 정도 밀렸는데 오늘 강한 반등세가 나옵니다. 낙폭과대와 관련해 저가 매수세가 외국인들 쪽에서 유입이 됩니다. 오늘 6%대의 급등 흐름 21,6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자, 이어서 GS 홈쇼핑입니다. 2%대 강세 오늘 21만 1,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2%대 상승 흐름. 반면 SFA가 오늘 1% 정도 하락 흐름 보이네요. 5만 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짚어봅니다. 먼저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주 전일에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도 이틀째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특히나 부품 쪽으로 해서 강한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약세 전환하기는 했지만 현대모비스는 2%대 강세가 유지가 됐고요. 만도 역시 3% 오늘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2만 5,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특히나 세종공업도 흐름이 좋죠. 6%대 강세 오늘 16,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증권주입니다. 이 전일 줄줄이 신저가를 경신했던 증권주. 오늘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만에 1,900선을 회복하자 증권주 역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자, 먼저 KTB투자증권 3%대 강세입니다. 2,4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3%, 전일 이제 신저가 찍었던 SK증권과 우리투자증권 1%대의 역시나 반등세가 나오며 전반적으로 증권주의 흐름 원활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증권주에 이어 은행주 살펴봅니다. 이 대출금리가 드디어 인상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은행주들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금융이 3%대 강세입니다. 1,9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신한지주가 1%,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2%대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주입니다. 이 전일 정부에서 828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건설주들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자, 현대건설의 경우 오늘 1%대 상승 흐름 56,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GS건설 역시 1%대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이어서 대우건설 역시 오늘 대규모 수주 소식도 있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좀 줄이기는 했지만 강보합권의 흐름 7,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또한 최근 흐름이 좀 부진했던 남광토건 나흘 만에 반등세가 나옵니다. 오늘 3%대 강세 9,6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정유주 살펴봅니다. 이 시리아 긴장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국내 시장 정유주 주가도 상승세가 나옵니다. 자, 먼저 SK이노베이션이 강보합권입니다. GS가 1%, SO일 역시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이 상승 매기가 좀 주춤합니다. 강보합권, SO일이 오늘 76,4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음식료 쪽 살펴봅니다. 이 우유값 인상 소식과 함께 유제품과 관련된 종목들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메일유업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2% 정도 밀리면서 장마쳤고요. 반면 남양유업과 빙그레는 1%의 상승 흐름, 농심이 2% 정도 상승세 보이면서 23만 9천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LED 관련주 살펴봅니다. 서울시에서 내달부터는 대형 건축물의 50% 정도를 LED 조명으로 사용한다. 이 의무화 방안을 정하면서 LED 관련주들 상승세가 좀 나오는데요. 자, 서울반도체가 1%대 상승 흐름 37,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ICT 역시 오늘 장중 2%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었는데 약세 전환되며 장마쳤네요. 반면 동부라이텍이 4%, 삼성전기와 금호전기는 3%대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NHN에서 이 분할 상장된 네이버와 NH엔터가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NHN 엔터테인먼트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점 하한가입니다. 오늘 주당 22,000원씩 밀리죠. 127,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네이버도 함께 살펴봅니다. 반면 네이버 오전장에서는 약세 흐름 보였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됩니다. 반등세 강하게 나오면서 4%대의 강세, 오늘 48만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금호산업 살펴봅니다. 이 구조조정안이 공정위에서 반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락 흐름이 좀 나옵니다. 오늘 7%대 급락세, 주당 1,250원씩 밀립니다. 15,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태산 LCD입니다. 오늘 좀 하한가죠. 이 감사의견 거절 소식에 하한가 풀리지 못한 채 장마쳤네요. 오늘 태산 LCD가 주당 690원씩 밀립니다. 3,91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핵심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는 이틀 연속 장대 양봉 패턴을 보이면서 1900선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5거래일째 유입되었고,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선물 시장에서도 7,000계약 이상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츠로 들어왔었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프로그램 매물 압력도 완화되고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가세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은 장 후반까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분위기 반전뿐만 아니라 추세 전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520선을 넘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한 수급적인 부담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1선이 위치한 520포인트 정도, 530포인트 정도를 회복하는 여부를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오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장중 흘러나온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펀더멘털 모멘텀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하반기,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내 경기 모멘텀이 잠재 성장률을 회복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와 갭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가격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국내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비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사들인다라면 꾸준히 매수하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네, 8월 13일 이후 외국인은 13거래일 중 11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등락은 있었지만 뚜렷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을 본다면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철강금속 업종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업종에 굉장히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펀더멘털 모멘텀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최근 들어서는 실적 턴어라운드도 이들 업종이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망과 전략 듣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모습 쭉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처럼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틀 만에 50포인트 이상 넘어서 50포인트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장 후반 1910선을 지키지 못한 좀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21, 201선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흐름들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러니까 단기 숨고르기 국면으로 보시고 대응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회복력을 보여줬던 21선, 1990선 전후가 될 텐데요. 이 선만 지켜낸다면은 좀 더 적극적인, 특히 경기 민감주 중심의 대응 전략을 펼쳐 나가시는 것이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등을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네, 오늘 장이 무척이나 좋았나 봅니다. 평소보다 더 씩씩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오늘 또 무료 방송을 하면서 오랜만에 회원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으셨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좋은 기분 그대로 쭉쭉 이어가지고 오늘 그냥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은 만큼, 오늘 코스피 1.22%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57% 올랐는데, 코스닥이 좀 찝찝하죠. 찝찝하게 상승이 좀 보였던 점,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오늘 미국 증시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좀 더 경기 민감주에 대한 회복 능력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장 마지막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은 안 좋기보다는 좀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 마지막에 조금 빠진 만큼 내일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은 외국인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어차피 하단 자체는 지금 외국인이 밟고 올라오는 형태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지금 숟가락을 얹는 상태인데 내일은 기관이 밥상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차려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코스닥만 한번 보면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죠. 이런 모습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되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코스닥이라면 코스피는 상당히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 자리가 좋은 만큼 여기서는 요날 제가 그때 화요일 말씀을 드릴 때도 변동폭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나쁘게보다는 좀 더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도 여전히 위에 있던 이 폭 자체를 지금 벌써부터 어느 정도 경계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코스피는 대형주가 이끌어가는 장세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요. 여전히 외국인은 전기전지 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온수장비 업종, 화학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좀 보였습니다. 화학 업종은 그거겠죠. 석유 가격이 유가가 상당 부분 상승했습니다. 시리아 사태 내전이 발발했을 때 개입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그런 모습 보면 뭐 시리아라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은 피스 평화가 항상 공존해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에 냉정하게 주식시장 반응하는 부분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최근 들어서 오른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의 포지션은 같은 듯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일단은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죠. 바로 네이버가 오늘 인적 분할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나타났던 날이고 거기에 대한 매도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같이 일단은 매수를 보이는 모습. 그리고 지금 금융업종을 일단 기관이 섹터가 좀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량 넘기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금융업종은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업종이 화랑이 되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0포인트는 가야지 그때 금융업종, 증권업종이 달려주는 부분을 많이 봤을 건데 지금 이제 1900대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달리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런 관점은 쉽게 우리가 많이 빠졌으니까 증권업종이 크게 오르겠지는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큰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던 반면에 기관에서는 IT, 부품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또 특징주를 준비하셨을 텐데요. 어디입니까? 네, LGU 플러스 그리고 한국콜마, SK이노베이션 3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활기차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약보합고 강보합고 오늘 끝났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좋았던 부분에 본다면 일단은 미국의 엑슨모빌이라는 회사가 큰 폭으로 상승을 좀 보였고 추세적인 부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시각이 저는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상승이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경기 회복 모멘텀을 타고 가더라도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범위 안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리아라는 부분에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좀 더 빨라지고 느려질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추세적인 부분은 우상향 패턴을 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다시 정제마진이라는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지금 2분기에는 상당히 정제마진이 낮게 잡혀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3분기에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관의 포지션이 조금 잡혀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외국인이 좀 더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종목으로 한국콜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콜마가 또 빠졌습니다. 상당히 힘든 모습인데 주가를 반대로
뒤집어서 보시면 상당히 좋은 패턴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나쁜 패턴이죠. 자, 뒤집어서 볼 때는 어때요? 지금 갭 상승을 동반하면서 크게 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봤을 때 항상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고가 패턴을 가지고 갈 때 갭이 일어났다면 그 갭 자체를 안 메꾸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 갭은 상당한 가격의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단서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갭을 메꾸기 전에는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간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과매도권에서 일단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섣불리 들어가시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갭 상승을 동반해서 다시 가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이 범위 22,000원을 다시 한 번 더 메꾸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LG우플러스입니다. LG우플러스가 최근 들어서 횡보를 하고 있고 오늘 가장 많이 계속적인 질문을 받았던 게 바로 LG우플러스라서 제가 확실하게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LG우플러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지금 주파수 경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LG우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 KT 세 군데를 봤을 때 지금 LTA를 개통했던 것은 두 군데죠. LG우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이죠. 그럼 마지막 한 군데가 바로 KT인데요. KT는 이번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 주파수 인접대역 폭을 확보를 하려고 무조건 노력을 할 거고 지금 LG우플러스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방어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현재 상황과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 LG우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에는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KT가 인접대역 폭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KT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LG우플러스를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주파수 경쟁 자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가 유리한 입장인지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는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빠지는 거를 보고는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불확실성을 먼저 확실하게 거쳐내야만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오늘 LG우플러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훈 팀장, 예병군 전문가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할 다이렉트 전략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태근 팀장께서는 1880, 1940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대응도 당부하셨고요. 외국인의 매수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자고 했습니다. CS 엘솔라 준비했고요. 예병군 전문가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유럽과 미국에 대한 수출주 중심으로 매매하자라고 했습니다. TLI를 꼽아왔습니다. 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의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실러 진짜 오랜만에 한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가 상승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만큼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는 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시리아 우려감이 완전하게 해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진다는 그런 시장의 무게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시장도 반등을 주고 있고 유가도 오늘 급등했었지만
다시 아래쪽으로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시리아 우려가 조금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되지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좀 이어지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뭐 9월 달에 S&P에서 신용 등급을 사양 조정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무디스란지 그리고 피치가 AA 등급 현재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도 마찬가지로 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 나오지 않겠는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은 좀 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유럽에 어떤 미국계 자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차별의 양상으로 우리나라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일 저녁에 멕시코와 우리나라 증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어떤 핑계거리를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분위기상 어쨌든 시장도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라면 위쪽으로 봤을 때 1930에서 40 구간 사이에 추가적인 반등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갔을 때 과연 장기 이평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주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차트 보면서 선물 시장 쪽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려했던 그런 뭐 시장의 영향은 나오지가 않고 있지만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이전에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미결제 약장이 축소가 되게 된다면은 조금 시장의 조정을 좀 대비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시장이 최근에 이 반등을 주는 구간 속에서 그리고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 속에서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미결제약장이 정가를 했다가 청산하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매도 포지션 물량이 청산이 되게 되면서 바로 또 신규 선물 매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약장이 미결제약장이 감소를 할 때 시장이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반대로 미결제약장이 축소가 될 때, 그러니까 즉 청산이 될 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미결제약장의 가파른 증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신 게 좀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물 시장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추세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추세도 마찬가지로 140만 원 구간이 조금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140만 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6만 원 정도 가격권이 그래도 1차적으로 좀 부대끼는 분기점이 되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매수가 들어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선물시장 쪽 그리고 현물시장 동반적으로 봤을 때 IT 그리고 자동차 섹터의 어떤 반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좀 내보자면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관점은 계속해서 스탠스를 좀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리아에 대한 변수가 완연하게 해결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추가적인 상승 스탠스를 유지를 하되 돌발 악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대비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스권 매매 전략을 말씀하신 예 전문가님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증시를 흔히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베어마켓하고 불마켓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 불마켓의 어떤 요인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타 이머징 마켓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편입니다. 그 불마켓적인 측면이 뭐냐면 바로 이제, 국내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가 뚜렷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의 단기 차익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 우리 증시가 조금은 타 이머징 마켓 국가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불마켓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베어마켓적인 또 측면을 살펴보자면 우리 정 팀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곳곳에 좀 지뢰밭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뢰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아발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조정을 줄 만한 충분한 빌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830선에서는 분할 매수 그 부분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1940포인트, 30포인트, 이쯤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 요런 식의 어떤, 지금 전략이 굉장히 조금 유효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낙폭 1830 부근에서 충분히 지금 낙폭을 회복하고 지금 1900 다시 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매매 전략을 당분간은
조금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를 만한 이유도 크게 많이 없고 그렇다고 떨어질 만한 이유도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승의 어떤 모멘텀과 그 다음에 하락의 어떤 그 지뢰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보시고 조금 매매 전략을 좀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 팀장님. 네. 소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 기관 사는 종목 지금은 따라 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떤 개별주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의 어떤 매매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기관의 매매 종목을 추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네들이 사는 종목을 사면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사야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경험상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떤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의 어떤 종목들 사는 건 조금 무리수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통신이라든지 전기가스, 음식료, 제약섹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경기 방어 섹터보다는 대형 수출주 쪽에서 어떤 수익률 확보 측면에서 더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외국인이 사는 종목 뭘까요? 시장에서 얘기 드렸듯이 IT 자동차,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 사고 있죠. 그리고 좀 더 붙여보자면은 삼성 SDI까지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데 삼성전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LG 이노텍을 산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시장과 반대적인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현대기아차 외국인 기관 수급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추종하는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단 매도로 전환되게 된다면 그것은 조정이 아니라 어떤 고점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선, 화학, 철강, 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유럽의 어떤 경기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선된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유럽 경기가 지금 나아진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호재가 되게 되면서 최근에 조금 들썩이고 있는데 조선, 화학, 철강 섹터 조선, 화학, 철강,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이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 섹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도 건설에서 최근에 조금 건설은 최근에 조금 관심이 좀 밖에 물러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최근에 GS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게 기관의 수급이 호전이 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쪽으로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철강 쪽 같은 경우는 포스코는 제가 생각할 때 240선 장기 추세 회복 구간이 좀 필요한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관 매수 등하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현대 하이스코어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한번 더 붙여보자면 현대 위아 같은 종목들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간 종목들 쪽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추종하는 매매가 분명히 필요한 구간이라는 부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코스닥, 개인들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시장인데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럽고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소화되는 기분이 좀 들 건데, 코스닥 내에서 오늘도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 상담을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크게 반등 주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힌트를 주게 된다면은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평화전공, 화신, 한일이와 성화이텍 이런 종목들이 답은 아닐 겁니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볼 때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기관 매수라든지 호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내에서도 무작정 접근을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어떤 코스피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 쪽으로 분명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반도체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LED 쪽도 분명히 시세가 분명히 올 겁니다. 설비 투자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코스닥은 코스피 섹터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코스닥은 코스피 섹터와 조금 커플링 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예 전문가님. 예, 제가 종목 선정법 시간 때 8월 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정치권 테마주 중에 안철수 씨 관련주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이 조금 시끄러워지니까, 그때쯤 이제 보궐선거도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미래산업, 다물멀티미디어,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등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아시아 국가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이런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 리스크를 조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소나기는 좀 피해가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대유럽이나 대미 쪽으로 수출주 중심, 그런 중심의 어떤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는 조금 상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박스권 내에서 충분히 또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대유럽, 대미 수출 지금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자 쪽에 있겠죠, 그죠?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래서, 시진핑, 이제 바뀐 주석이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쯤 확고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얘기들, 즉 SOC 사업 투자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상장돼 있는 차이나 디스카운트 업종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까지 받았죠. 그래서 지금쯤 이래 좀 유심히 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진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선물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짤짤이 잘한다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기성 어떤 이런 세력들의 어떤 과세를 진짜 조금 해야 되는 그런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조금 절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좀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정태근 팀장의 CSL 솔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CSL 솔라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요. 내용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광고 보셔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제는 OLED TV를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져가게 되면서 판매에 대한,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아요. 일단 1,500만 원이었던 OLED, 55인치 OLED TV죠. 대형 패널인데, 990만 원까지 다운을 시키게 되면서 향후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분명히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을 다운시키게 되면서 어떤 대중화를 하겠다는 것은 그다음 OLED 패널이 상당히 수율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산 품질이라든지 수율 개선이 거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일단 안정적인 어떤 패널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OLED TV가 이제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그리고 대중화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삼성전자, LG전자를 좀 봐야 되겠죠.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근데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부품 관련주들도 설비 투자 관련 종목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OLED 기술의 어떤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OLED 신규 라인을 증설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디스플레이 부문에도 6.5조 정도의 투자 계획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A3 라인이란지 그리고 5.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가는 패널 라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장비 납품수도 분명히 수혜가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테라세미콘, AP-시스템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덕산 하이메탈과 마찬가지 OLED 소재 쪽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OLED 핵심 소재인 형광 그린 호스트를 두산전자를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공수성층이라고 HTL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덕산 하이메탈에서 시장 점유율 현재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OLED 패널 수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핵심 소재에 대한 어떤 납품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모멘텀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충남 천안시에 공장 증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섣부른 기대감일 수도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에 3가지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플렉서블, OLED 그리고 로우엔드 모델, 그러니까 기존 LCD 모델이 나오는데, 플렉서블 모델이 나오게 되면 과연 휘는 디스플레이 많이 들여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플렉서블 OLED가 탑재된
태블릿 PC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형광 그린 호스트가 인광 소재라고 하는데 이 인광 소재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시장의 관측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왔을 때 뭐 테마성이더라도 하더라도 부각이 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OLED TV 가격이나 그리고 플렉서블 OLED 이런 부분들과 한번 모멘텀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그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은 별다른 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면 그 7월달, 8월달 요 부분의 거래량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기적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냐면 어쨌든 그동안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하긴 뭘 하지만 어쨌든 매도 물량이 거의 다 소진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매도 물량이 소진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조금의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도 이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된다면은 요 종목이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쉬운 얘기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상승 초기에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이런 종목들 대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선침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 매도 물량 이런 부분의 소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9,020원에 끝났는데 9,020원에 매수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도록 할게요. 8,850원에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예병군 전문가께서 오늘 TLI 또 비슷한 계통의 종목을 좀 선정을 하셨네요. 예, 저도 그 삼성전자의 광고를 보면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요. 삼성전자 광고에 보면 이제 고릴라가 나와서 굉장히 고화질의 어떤 TV, 지금 이제는 이제 풀 HD 쪽이 아니라 UHD 쪽, 굉장히 고화질이면서 제품이 우수한 제품, 그런 쪽의 어떤 판매 전략을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바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TLI를 좀 들고 나봤는데요. 이 회사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은 없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T콘이나 드라이브 IC 등 어떤 그 설계 쪽에서는 굉장히 좀 우수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S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3D 관련해서 또 굉장히 기술력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 회사에 충분한 투자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주가가 다시 조금 회복을 하는, 즉 6월 7월 장에서 이제 그때 장이 참 좋지 못할 때 조정을 받았다가 그 부분을 충분히 극복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매수하셔서 고수익을 노려보실 만한, 그리고 주가는 늘 관심을 받아야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또 이 회사가 어떤 새로운 지금 3D 관련 쪽에서 그리고 UHD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떤 투자 포인트로서 충분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하고, 지금 충분히 이평선 구간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 지금 22평입니다. 요 부분을 딱 회복을 했죠. 그래서 요 부분도 또 투자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거래량 지금 체크해 보시면 살짝 늘었는 모양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고점을 뚫을 때 거래량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 충분히 투자 구간, 즉 투자해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제가 오늘 이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장 마칠 때 조금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9,34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약간 위에 구간에서도 괜찮습니다. 22평선, 주봉상 22평 근처라면 언제든지 잡으셔도 손실은 보시지 않을 수 확고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200원.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 1차 목표를 좀 잡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010원. 조금, 이런 종목들은 좀 짧게 대응해서 지금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삼성전자의 광고 보면 여자 모델 예쁜데 뭐 그런 생각만 하는데 전문가분들은 거기서 또 종목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또 항상 열심히 하시는군요.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으니까 전문가겠죠. 자, 계속해서 추천 종목에 대한 AS입니다. 정태근 팀장의 대하TI 네. 전문가인데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네. 실수가 있는 법이죠. 시장 상황이 좀 워낙 흔들흔들거려서요. 농담입니다. 예. 예. 일단 좀 아까워요. 화요일날 11% 급등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러시아 방문에서 철도 테마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화요일날 좀 반응이 나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하TI가 아니라 대OA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종목 선택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구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이미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시세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세에서 만약에 전문가 방송에 그런 리딩을 했다면은 빠져나오고 분명히 코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눈치껏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급락하고 난 뒤에 반등을 주면서 빠져나올 자는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말씀드렸던 시세가 이미 낮고요. 그리고 종목 선정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손절가 터치로 인해서 매도 처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태근 팀장은 워낙 친하니까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전문가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께 이렇게 대응법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저 상황에 딱 맞게끔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다 보니까 텀이 좀 있습니다. 자, 예병호 전문가님 쌍용차 2% 수익인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쌍용차 제가 뉴스 좀 거꾸로 보자. 요 얘기 드리면서 좀 매수 전략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쌍용차의 주인은 인도 마힌드라입니다. 인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굳이 이 종목을 선정했느냐. 물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도가 이제 어떤 루머에서 탈피만 된다면 바닥권을 충분히 치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뉴스를 거꾸로 보자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또 쌍용차 투자 설명회에 갔다 오신 분의 후기가 지금 굉장히 쌍용차가 이제 흑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 좀 지속적으로 목표가까지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말고 쌍용차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다이렉트 전략 따드린 정태근, 예병군 두 분 전문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원스럽게 우리 증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내일도 역시 이어가길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